네, 이어서 이제 빛의 파장이 영향을 주는 걸 알아볼게요. 이것도 참고로 작용입니다. 자, 이거는 고1 때 했어요. 사실 통합과학 때. 그 빨간색 빛,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이 있어요. 네. 이 중에 누가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긴 것은 적색광. 그렇죠. 이 옆에 적혀있는 숫자 있죠, 여기. 네. 이게 파장입니다.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요. 그럼 파장이 길면 에너지는 작아요. 네. 그 약간 화학이나 물리에서 배우는데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서 깊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적색광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네. 황색광은 조금 더 깊이, 청색광은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과력이 좋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류들 있죠, 조류. 네. 조류들도 광합성을 한댔죠. 네. 근데 얘네가 광합성에 쓰는 색깔이 달라요. 빛의 파장이. 녹조류는 적색광을 써요. 얘네가 초록색인 이유 뭐예요? 그치, 물체가 초록색인 이유는 얘네가 초록색을 안 먹고 퇴 뱉어서 그래요. 즉 녹조류는 다른 색 빛을 광합성에 씁니다. 녹색 말고. 그래서 녹조류는 적색광을 좋아해서, 그러면 녹조류는 어디까지밖에 못 살아요? 수심이 여기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적색광이 들어오는 범위만. 갈조류는 황색광을 먹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까지. 홍조류는 더 깊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홍조류는 여기만 살고 갈조류 여기만 살고 녹조류 여기만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심 0에서 20m까지는 셋 다 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얘네 서식지가 달라졌다. 작용입니다. 자, 그럼 이건 나중에 내신에 교과서에 예시까지 나와요. 그래서 녹조류 누군지, 갈조류 누군지, 홍조류 누군지 외워야죠. 그렇지, 여기 안 써지지. 녹조류는 누구? 미역? 미역은 갈색입니다. 뭐가 있지? 미역 아닌데? 핵함. 파래 핵함. 녹색 파래. 핵함. 이런 친구들이 녹조류. 갈조류 친구들. 미역. 미역, 다시마. 얘는 갈조류. 홍조류. 김은 붉습니다. 김 이렇게 햇빛 비치면 빨간색이에요, 약간. 김과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이런 친구들이 홍조. 네. 그럼 얘네들은 생산자예요, 소비자예요, 분해자예요? 생산자죠. 얘네도 광합성 한댔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의 파장의 경우. 두 번째, 이제 1조 시간이에요. 얘는 또 카테고리가 달라요. 1조 시간. 1조 시간이 뭐죠? 해 뜨는 시간 뭐 이런 거예요. 그쵸? 얘네는 이것도 작용인데 참고로 1조 시간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 시기, 그러니까 꽃 피는 시기랑 동물의 생식 시기 이런 게 달라집니다. 이걸 광주기성이라고도 합니다. 광주기성. 그래서 식물에는 두 타입이 있어요.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얘네가 그러니까 정해진 수면 시간, 그러니까 임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거 새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옆에다. 좋아. 이거를 복사해서 4개 정도 마련하고, 임계 시간을 샤라락. 너무 짧나?
임계 시간 주고 그시고 이렇게 안 써있네. 그다음에 이만큼 이 색칠한 거를 이제 암기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빛 없음 시간이에요 이게. 그렇죠? 암기해야죠. 이 임계 시간을 참고로 한계 암기라고도 해요. 한계 암기. 그러니까 기준 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밑에 두 개는 아직 안 그리겠습니다. 비밀. 해볼까요?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식물마다 사실 이 임계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한계 암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요 시간 이상 암기가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누가 꽃을 필까요? 빛 없는 시간이 더 길었어. 깜깜한 시간이 더 많았어. 단일 식물이 꽃을 핍니다. 이러면 장일 식물이 꽃을 못 펴요. 반대로 이 한계 암기보다 빛 없음 시간이 더 짧았어요. 그럼 이게 더 긴 거죠. 그랬을 때는 장일 식물이 꽃을 핍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 사람들이 궁금한 사람들 많죠. 식물을 괴롭혀요. 어떻게 하냐? 조금 재우다가 조금 이렇게 빛 없으면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깨워. 불 반짝 켜줘. 한 몇 분 켰다가 다시 재워요. 이러면 누가 꽃을 필까? 원래 이 합이 이제 이 합친 게 얘보다는 길어요. 한계 암기보다 길어. 근데도 얘가 꽃을 핍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중간에 깨우면 리셋된다. 중간에 빛을 주면 그러니까 중간에 빛을 주면 지금까지 잔 건 없는 거예요. 얘 안 잔 거야. 다시 시작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면 한참 재웠어. 일단 빛 없음 주고 갑자기 깨운 다음에 추가로 더 잤어. 한 이만큼. 이러면요? 이러면 단일이 꽃을 핍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이 뭔 줄 알아요? 결론? 연속적인 빛 없음 시간이 중요하다. 연속적인 빛 없음 시간이 임계 시간보다 길어야 단일 식물이 개화한다. 연속적인 이 중요합니다. 이게 실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장일 식물, 단일 식물은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빛을 비추는 시간 때문에 얘네가 꽃을 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초 시간이 영향을 준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장일 식물에 해당하는 게 낮이 긴 언제지? 봄에 꽃 피는 애들. 예를 들어 봄과 초여름에 꽃 피는 뭐 보리 뭐 이런 거 북꽃 가끔 등장. 북꽃.
벚꽃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 다음 단일 식물은 가을에 꽃피는 애들, 국화, 독고마리, 코스모스 이런 애들은 밤의 길이가 더 긴 가을에 꽃을 피게 됩니다. 그 다음 동물의 생식 시기도 달라져요. 얘 때문에. 자, 어떤 거냐면 꾀꼬리나 닭은 봄에 알 낳고 송어, 노루는 가을에 번식하는데 이거 체온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아니 체온이래. 온도랑 헷갈리면 안 돼요. 온도. 얘는 온도 때문이 아니에요. 봄, 가을은. 일조 시간 때문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좀 깊게 했고요. 다음 이제 온도다. 온도.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화 좀 잘 시켜야 돼요. 빛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도 빛의 세기, 파장, 일조 시간 따로였고 온도 때문에 따로, 물 때문에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세요. 자, 온도도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도 아니고 다 그거에 작용입니다. 자, 개구리와 뱀 겨울잠 자는 거 추워져서 온도 때문에. 철새 이동하는 거 온도 때문에. 이거 예전에 했죠. 추운 지방 포유류는 말단부가 작고 몸집이 크다. 왜요? 에너지를 저 열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부피에 대한 체표 면적의 비를 작게 해야, 덩치는 큰데 이 말단부가 작아야 얘네들이 열 방출을 덜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한 실험. 세포할 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정육면체가 딱 있습니다. 하나 모서리 111, 하나 222짜리. 그럼 이거 표면적 이 친구 그냥 한 변이 다 1이에요. 면적면, 건널비변 6이죠? 6면이죠. 이 친구는 24 있습니다. 부피 그렇죠. 이 부피는 8. 아유 좋다. 그럼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은 얘는 6이고 3이죠. 네. 즉 이럴수록 이 중간에서 빠져나간 열이 줄어요. 그래서 얘가 체온 유지엔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실험도 있어요. 부피분의 체표 면적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극여우 이런 추운데 사는 애들은 덩치는 큰데 말단부가 작고, 말단부는 귀랑 꼬리 이런 거예요. 사막여우 알죠? 몸집은 작고 꼬리 길고 귀도 크고 날려보내려고 열을. 이거죠. 다 온도 때문입니다. 그다음 이제 계절형이라는 특이한 게 있어요. 호랑나비는 봄에 태어나는 봄형이 여름형보다 크기가 작고 색이 연해요. 이런 건 다 온도 때문입니다. 그죠? 다음. 자, 온대지방 화렵수 단풍 든다. 단풍 왜 들어요? 비슷해요. 방금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양분은 끝까지 줘야 되는데 얘가 추우니까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엽 지는 거 온도 때문에. 그다음 가을밀, 가을보리는 그쵸. 싹이 튼 후 좀 추워야 봄에 개화하고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꽃눈 형성 때문이래요. 일단 뭐 이거까지는 온도다 그냥 카테고리. 됐죠? 네. 다음 물. 자, 물에 의한 거, 물 때문인 거. 이것도 작용. 거의 다 작용이야. 자, 곤충 몸 표면은 뭐다?
키틴질 핵중유. 키틴질 엄청 좋아해요 선생님들이. 곤충 번떡번떡하는 거 키틴질 때문이고, 파충류는 비늘. 그 다음 조류랑 파충류 알은 단단한 껍데기. 이런 거 다 수분 증발 방지, 물 때문입니다. 키틴질이 제일 중요해요. 물 안 날려보내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건생식물 들어봤어요? 건생식물? 인장이, 선인장. 인장 이런 친구들은 물이 없잖아요. 그럼 뿌리가 발달해요. 왜요? 뿌리가 원래 물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잖아요. 뿌리가 엄청 발달해서 저기 멀리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수 조직,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합니다. 물이 귀하니까. 뭐 나머지 중생, 습생 필요 없고, 수생은 물 위에 있어요. 그럼 굳이 뿌리? 굳이? 뿌리 필요 없어요. 대신에 얘는 통기 조직이 발달합니다. 그 운반하는, 공기 통하는. 그래서 뭐 그거 연근 알죠? 연근. 그 연에 줄기잖아요. 구멍 뚫려 있죠. 불의 옥자 알죠? 그런 거 통기 조직 발달했다. 됐습니다. 공기는 좀 섞여 있어요. 공기부터는 이제 좀 섞입니다. 자, 일단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 있죠. 자, 공기가 희박해요. 고산지대는. 그러면 숨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더 많이 돌려요. 그 운반하는 애들을 더 늘려요. 적혈구 늘려요. 그래서 적혈구 수가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작용, 반작용. 작용. 이건 작용. 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쵸? 마찬가지예요. 폐 표면적도 넓어서 좋습니다. 이것도 작용. 그 다음 이거 뭐 호흡과 광합성은 공기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이거는 반작용. 그쵸? 이건 생물이 하는 거니까.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 미친 거니까 반작용이 된다. 반작용을 하기 위해서 좀 잘 알아둬야 돼요. 그쵸? 토양도 반작용 좀 있음. 토양 해볼게요. 지렁이 두더지가 토양 막 파서 통기성 높였다. 반작용이죠. 버섯 세균이 토양 속 유기물을 분해해서 토양 속 무기물을 증가시켰다. 그렇죠. 얘네 뭐죠? 분해자죠. 생물이죠. 그러니까 얘도 반작.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식물의 낙엽, 토양 비옥, 반작용. 다 반작용이네 거의. 그냥 땡땡할게요. 좋죠? 그쵸. 이 예시를 각각 카테고리화 시켜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과학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내용. 개체군의 특성입니다. 개체군 조건이 뭐였죠? 같은 종류. 하나 더 붙었어 앞에. 지역.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돼요. 일정 지역 같은 종의 애들을 개체군이라 하는데, 그 개체군끼리 하는 특성입니다. 자, 개체군의 밀도라는 게 있어요. 밀도는 이 뒤에서도 나와서 꼭 외워줘야 돼요. 정의를 외워야 돼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입니다. 직접 써먹을 때가 나옵니다. 방영구라고 해서 나중에 면적분의 개체수가 밀도다. 자,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려면 증가하는 요인이 두 개 있어요. 출생,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입, 이렇게 이미 놓으면 돼요. 아니면 이제 밀도가 감소하는 예시는 사망과 이출. 그러면 출생과 이입 중에 어떤 거에 영향이 더 클까? 밀도를 높이는데.
아무래도 출생이. 네. 왜냐면 이입은 해봤자 몇 마리 오겠어요 여기가. 그렇죠? 사망하고 이출 중엔 사망. 사망이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개체군 밀도는 출생과 사망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 면적분의 개체수다. 다음 생장곡선입니다. 개체군의 생장곡선은 얘네가 이게 자라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얘네를 그냥 옆에다 잠깐 따로 그릴게요. 그냥 그 그래프 보셔도 돼요. 시간, 여기 개체수. 자, 어떤 지역에 애들을 놓고 먹이 막 줘.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보면 얘네가 요렇게 계속 늘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가파르게 요렇게 늘어야 돼요. 개체수. 이런 걸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 해요. 환경 저항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 얘 J자처럼 생겨서 J자형이라고도 부릅니다. J자형. 근데 실제로 애들을 가둬놓고 키워보면 이만큼 잘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얘네는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조금씩 차이 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안 늘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 생장 곡선이라 합니다. 얘는 S자형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얘네가 일단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점근선. 여기 못 넘는 선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얘를 환경 수용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실제 생장 곡선은 환경 수용력을 넘지 못해요. 그 밑에서만 자라고. 그러면 이론과 실제 차이 여기를 다 모아서 환경 저항이라 합니다. 여기 사이가 환경 저항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표현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환경 저항은 항상 있다. 이건 이론적 말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있다. 아니 어떤 시점 주고 환경 저항 있냐 물어봐요. 무조건 있어요. 얘네들은. 왜냐면 이론적은 없잖아요. 이론적은 없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환경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환경 저항은 갈수록 증가한다. OX. 여기서부터 이제 옵니다. 왜요? 얘네 일정에도 얘네가 증가하는데 얘는 계속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증가합니다. 갈수록 얘는 가만히 멈춰도 얘가 계속 증가하니까 그 차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우선 됐죠? 굿.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봤다. 자, 그래서 실제로 효모 키워보면 효모 키우면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일정해져요. 그럼 얘네 이제 여기가 환경 뭐다? 수용력이고 얘네가 더 이상 J차처럼 늘지 않는 이유는 환경 저항 때문이다. 환경 저항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서식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늘어나면 애들이 이렇게 부대껴서 못 자라고
먹이도 당연히 부족하고 노폐물 쌓이고 경쟁, 질병 이런 게 다 환경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 다음 좀개구리밥. 좀개구리밥이 뭔 줄 알아요? 좀개구리밥. 이 친구 이렇게 생겼어요. 좀밥. 좀밥인데 이 친구들은 식물입니다. 생산자라는 거죠. 막 이런 것도 깨알로 물어봐요. 나중에 막 생산자 끌어와가지고 좀개구리밥은 뭐 무슨 분해자다 이렇게 물어봐요.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키웠어요. 근데 이제 좀 실험이 좀 얘는 특이해요. pH 다르겠네. 이게 무슨 변이? 무슨 변이? 조작 변이죠. 다르게 한 거. 네. 그럼 여기서 종속 변이는 뭐게? 날짜죠? 날짜요? 네. 날짜요? 아 날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죠. 뭐죠? pH수. pH는 조작 변이인데. 개체수죠. 개체수. 실험 결과 달라진 거 개체수죠. 혹은 y축이 오는 거. 이게 종속 변이입니다. 하여튼 얘는 키웠더니 근데 좀 특이한 게 얘는 pH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네. 그럼 얘는 pH가 환경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 특이하게 pH 5에서 잘 자랍니다. 4도 아니고 7도 아니고 5 정도면 약산성 그런데 잘 자란다. 까다로운 친구들이죠. 네, 그렇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생존 곡선. 자, 이번엔 생존입니다. 아까는 생장, 얘는 생존. 1형, 2형, 3형이 있는데 이걸 좀 알아둬야 돼, 외워둬야 돼요. 자, y축은 개체수, x축 수명, 상대 수명이라서 100살까지 안 사는 애들도 그냥 100으로 놓고 퍼센트로 놓고 하는 거예요. 자, 1형 어때요? 초반에 어릴 때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안 죽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어요. 그쵸. 어떤 애들? 딱 1형이 대형 포유류. 주로 이제 피식자의 그 포식자한테 노출이 잘 안 되는 애들. 대형. 사람 같으면서. 그래서 어딨지? 사람, 코끼리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는 이제 수명을 다 하고 죽는 거예요, 보통. 근데 2형 어때요? 일정하게 죽어. 오. 이런 친구들. 기러기, 히드라, 설치류, 다람쥐 같은 애들. 다람쥐랄까? 람쥐. 이런 친구들 일정하게 죽어요. 특이하죠? 히드라 뭔지 알아요? 히드라? 드래곤인가? 다 모르던데. 히드라는 그 무성생식하는 애들, 추라법 하는 친구. 막 이렇게 생겼는데 막 어떻게 생겼냐면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 이거 잠깐 망했다.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옆에서 얘가 조그만 애가 이렇게 자라더니 톡 떨어져서 개체가 되는 거. 이거 추라법이라요. 무성생식 A일종입니다. 하여튼 이런 애들 히드라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애들이 2형이다라는 게 중요. 3형 초반에 아이고 어떨까 이런 애들. 되게 작은 친구들. 알 많이 낳는 어류 물고기 막 엄청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류 혹은 뭐 굴 이런 친구들, 어패류 이런 애들. 폐류. 그래서 고등어, 굴 등 어패류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1형, 2형, 3형에 누가 들었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이거 이거 그래야지. 스포 될까봐 그냥 따로 그래야지. 뭐냐? 사망률 그래프로 해봅시다. 세 개가 있는데 갑시다. 1형, 2형, 3형을 매칭 시켜보세요.
일단 일정한 애가 일정한 애가 이제 그쵸. 2형이겠죠. 이죠. 2형이 이제 일정을 입었잖아, 그렇지? 그럼 1형, 3형 중에 어떤 게 사망률이 주황색일까요? 1형. 아니 4명이죠. 3형. 초반에 사망률이 높다? 그러면 3형이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게 1형이죠. 그쵸.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죠. 근데 이게 스포 당할까봐 겁니다. 이거랑 사망률이랑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잘. 여기서 문제 하나. 구간을 2개 줘요. 여기 T1. T1 결승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T2. 자, T1과 T2에서 이 2형에서 보는 거예요. 구간의 사망 개체 수는 일정한 그걸 줬다고 칠게요. 막 10살 줬어요. 10살 둘 다. 20 줬어. 5x. 아, 이거 너무 이러면 잘 안 낚이는데. 이런 식으로 줘요.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5x 그쵸? 그쵸? 일단 너무 오는 뻔하니까 아닌 것 같고, 그쵸? 이유가 뭐죠? 이거죠? 지구과학식 낚시죠. 1111이 맞습니다. 얘 여기랑 얘 여기는 얘는 몇 백이고 얘는 몇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그리면 원래 진짜로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900이고 여기는 90이고 9라고. 그래서 이게 일정한 개체 수는 아니라고요. 비율은 일정해도. 오케이? 여기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체 수 차이가 난다. 오케이? 이거 조심하시고요. 지구과학에서 이런 거 좋아하죠. 낚시하는 거. 됐고? 춥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네. 다음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연령 이거 그죠? 근데 연령 피라미드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생식 전 연령층이 제일 중요해요. 생식 전 연령층이 얼마나 되느냐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식 전 연령층이 제일 많으면 발전이야. 생식 전 연령층이 생식 연령층과 비슷하면 안정형. 반대 얘가 제일 적으면 쇠퇴형. 그렇죠? 쇠퇴형이다. 그렇죠? 이건 그냥 가볍게. 자,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 변동. 주기적이란 게 뭔 뜻이에요? 이제 반복된다.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계절 사이클로 네. 1년 단위로 도는 애들. 돌말입니다. 돌말 뭐 하는 애들일까요? 조류죠. 조류요? 조류죠. 옆에 있구나. 네. 돌말은 조류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자? 생산자죠. 생산자죠. 돌말도 생산자다. 오케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영양염류는 뭐예요? 아 이제 뭐 그죠. 실명 같은 거. 얘는 비생물이죠.
정말 질소인 이런 애들이에요. 비생물이고 이런 건 꼼꼼히 좀 챙겨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돌말은 일단은 사는데 세 개가 필요해요. 돌말이 사는데 첫 번째 빛의 세기, 수온, 영양염류 이 세 개가 적당해야 얘는 잘 자랍니다. 자, 그럼 돌말 개체수가 지금 뭐냐면 이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돌말의 개체수예요. 자, 겨울에는 돌말이 잘 못 자라요. 왜? 수원이. 수온과 빛의 세기가 너무 낮아서. 얘는 많은데, 밥은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이고 봄에 잘 자라는 이유 다 적당해서. 3번 여름에 못 자라는 이유. 영양류가. 그렇지, 여기는 영양염류가 없고 가을에는 살짝 자라다가 나중에는 수온하고 이거 빛의 세기 때문에 못 자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년 사이클로 도는 애들 이제 계절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피식포식. 이것도 피식포식에 따른 이제 주기적 변동이라고 불러요. 네. 피식이 뭐예요? 피식자. 그 먹히는 거. 먹히는 애, 약한 애. 여기서 눈신토끼. 피식자. 눈신토끼. 그리고 스라소니. 고양이죠. 큰 고양이. 그렇죠? 스라소니는 포식자. 얘네끼리 이제 개체 변동이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 얘가 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좋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늘면 얘가 줄겠네. 네. 그럼 얘 먹이 없으니까 얘도 줄겠네. 네. 그럼 얘가 없으니까 다시 늘겠네. 네. 늘죠. 이게 반복이에요. 아. 그래서 주기적 변동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를 가리고 이렇게 잘해준 다음에 누가 눈신토끼냐, 누가 스라손이냐 물어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원래 먹힌 애들이 더 많지 않을까? 오케이, 1번 첫 번째 판단 기준. 피식자가 더 많다. 피식자 개체수가 더 많다. 그러니까 더 피크 찍는 애들 있죠. 이렇게 많은 애들. 얘가 눈신토끼일 겁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근데 1번이 더 정확하긴 해요. 두 번째는 피식자가 먼저 변해요. 먼저 변화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포식자가 변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1번이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보면 결과적으로 파란색이 눈신토끼죠. 얘가 먼저 늘면 얘도 같이 늘고, 얘가 줄니까 얘도 같이 줄고, 늘고 줄고 이런 식인데 이건 좀 판단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또 물어보죠. 잠깐만. 1890년에는 스라소니 개체수가 눈신토끼 개체수보다 많았다. 아, 너무 애매한가? 1890년대? 아, 그러면 1910년으로 하자. 아니 1910년 아니야. 미안해요. 아, 적당한 데가 없네. 잡을게 그냥 한 구간을. 어디를 해야 되지? 여기 하자. 70? 이쯤 이 T1 또 T1 T1에서 눈치챘나요? 셌죠. 쳤어요? 지구가 셌죠. 지구과학식 낚시죠. 이것도 네. 뭐가 달라요? 애초에 개체수. 개체수의 단위가 다르죠. 네, 단위가 다른. 이거 160. 아, 그쵸. 네. 토끼는 이거 단위고 네. 스라소니는 이거 단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토끼가 더 많았어요. 이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스라소니 몇 마리예요?
한 2,000마리? 근데 눈신토끼는 한 2천 2만 마리. 한 10,000마리, 20,000마리는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눈신토끼가 더 많습니다. 이런 거 낚이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됐죠? 좋았죠? 틀린 거면 다 이런 거 틀려. 여기는 조금 개념적으로 좀 치사하게 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입니다. 개체군 내면 같은 종끼리야, 다른 종끼리? 같은 종끼리. 같은 종끼리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개체군 간 다른 종끼리 하는 걸 배우는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개체군 내 같은 종끼리 하는 상호작용. 첫 번째, 텃세. 텃세 부린다. 뭐 하는 거죠? 그 자리 같은 거. 그쵸? 괜히 오면 이렇게 밀어내고, 네. 그쵸? 이렇게 막, 그쵸? 메이플 해봤죠? 메이플 사냥터 바로 난리 나죠. 텃세 부리는 거죠. 네, 이런 거 같은 종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여기 얼룩말이 있는데 갑자기 까치가 왔어. 밀어내. 이건 텃세 아니야. 이런 텃세 아님. 같은 얼룩말끼리 이런 게 텃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은어. 은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은어들끼리 이 세력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얘네들끼리 구역이 있어서 여기 침범하면 굉장히 싸웁니다. 막 강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텃세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불필요한 경쟁 피할 수 있고 뭐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데 뭐 어쨌든 얘네가 이런 거니까 텃세 부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은어는 텃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거랑 나중에 분서를 배우는데 그거랑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또 해줄게요. 다음 순이제. 뭐 하는 거예요? 순이 먹이는 거예요. 같은 종끼리. 닭은 싸워. 닭싸움 알죠? 그래서 순위가 있습니다. 서열, 큰 뿔량, 그 뿔치기로 정합니다. 다음 리더제. 여기는 이제 리더가 있죠. 기러기 리더, 여기 리더 누구예요? 맨 앞에 있는 애. 그래서 실제로 그 비행단 이런 거 할 때도 가운데 리더가 서요. 이렇게 편대 할 때 비슷하게. 어쨌든 그래서 리더제, 기러기, 양,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또 우두머리, 늑대 유명하죠. 늑대, 기러기, 양 이런 애들은 리더제 유지한다. 그러면 얘랑 얘 차이점은? 아니죠? 순위제는 1위 말고도 1, 2, 3위 막 계속 나눠요. 리더제는 그냥 1위 말고 나머지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리더제는. 다음 사회생활. 잘해야죠. 사회생활. 주로 이제 역할 분담하는 애들. 벌, 꿀벌. 그 다음에 개미, 벌. 각각 역할 있잖아요. 여왕벌은 뭐 하고 숫벌은 뭐 하고 이런 거. 그리고 가족 생활 좋죠. 가족 생활 해야죠. 주로 사자 같은 애들이 가족 생활을 한다. 이 정도 다 같은 종끼리입니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